두 번째 봄. 1장. 박영호는 오늘로 40년간 다닌 회사를 떠난다. 정년 퇴직식장에서 꽃다발과 기념품을 받으며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간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인사가 무겁게 느껴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평소보다 텅 빈 차량 속에서 영호는 창밖을 바라본다. 40년 전 신입사원 시절 설레는 마음으로 탔던 같은 지하철이었다. 그때는 미래가 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막막할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무도 없는 집이 그를 맞는다.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해서 나갔고 딸은 멀리 부산에 살고 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될까 싶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TV를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된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밑반찬 몇 개뿐이다.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하기도 귀찮다.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다. 아버지 오늘 퇴직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랑 식사나 할까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어딘지 의무적으로 들린다. 그래 알았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는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연금은 받지만 아직 건강한데 그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하지만 특별한 취미도 없고 친한 친구도 별로 없다. 새벽 4시 오랜 습관대로 눈이 떠진다. 출근 준비를 하려다가 문득 깨닫는다. 이제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을. 허탈한 웃음이 나온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부엌에서 혼자 먹는 아침은 쓸쓸하다. 신문을 펼쳐보지만 활자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문득 아내가 그리워진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던 그때가 이제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다. 2장. 일주일째 집에만 있던 영호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간다.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골목길 벽화, 작은 꽃집, 노인들이 바둑을 두는 공원.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문화센터 앞에 도착했다. 실버 요가, 한국 무용, 서예교실 같은 안내문이 붙어있다. 잠깐 망설이다가 들어가 본다. 접수대에서 중년 여성이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으실 거예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온다. 단정한 회색 머리에 검은색 카디건을 입은 여성이다.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다. 그녀도 영호를 보더니 잠깐 멈칫한다. 혹시 동명동에 사셨던 분 아니세요? 김혜순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는 40년 전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했다. 기억나세요? 골목 어귀에 있던 구멍가게 옆집에 사셨던. 영호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그때는 서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다. 두 사람은 문화센터 로비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혜수는 남편을 작년에 잃었다고 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곳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엔 뭔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요. 혜순의 말에 영호는 깊이 공감한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서예교실에서 나온 할머니들이 복도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혜순이 말한다. 저분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영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언제부터인가 마음껏 웃어본 기억이 없다. 혜수는 내일 한국무용 체험 수업이 있다며 함께 참여해볼 것을 제안한다. 남자분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영호는 잠깐 망설이지만 결국 그래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문화센터를 나서며 혜순이 말한다. 오늘 만나서 참 반가웠어요. 이렇게 옛 동네 분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영호도 웃으며 답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침보다 훨씬 가볍다. 3장. 한국무용 체험 수업 날,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라 입는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얼굴에 생기가 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혜순이 이미 와 있다. 일찍 오셨네요. 뭔가 설레더라고요.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는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혜순의 말에 영호도 동감한다. 그런데 혜순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그런데 우리 딸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혜순의 딸은 엄마가 문화센터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고 했다. 돈도 드는데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 안 되냐고. 나이 먹어서 무슨 춤이냐는 소리도 들었다고 한다. 혜순의 목소리가 조금 떨린다. 영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며칠 전 아들과 식사하다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마치 늙으니까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뜻 같았다.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럴까요? 우리가 아직 건강하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혜순의 푸념에 영호는 쓴웃음을 짓는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고. 두 사람은 한참 침묵한다. 젊은 직장인들이 활기차게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들도 저렇게 생기 있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나이 들었으니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 그래도 우리 계속 나와요. 혜순이 먼저 말을 꺼낸다.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인생 아니에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우리가 즐거운데 왜 못하겠어요? 카페를 나서며 혜순이 제안한다. 다음 주에는 서예교실도 한번 가볼까요? 영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좋아요. 함께 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식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사장. 서예교실을 함께 다닌 지 한 달, 영호와 혜순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수업 후 차 한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혜순이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날씨도 좋은데 어디 다른 곳도 가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여행지는 경춘선 숲길이었다. 기차가 다니던 옛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눈다. 그때는 기차 타고 춘천 가는 게 꿈이었는데. 혜순의 말에 영호가 웃는다. 저도 신혼여행을 춘천으로 갔었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영호는 문득 말한다. 이렇게 어디 나와보니까 기분이 다르네요.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이 참 넓더라고요. 혜순도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우리도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간다. 옛날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 사이로 걸으며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을 추억한다. 이런 엿장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아, 맞아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엿을 더 주셨죠. 떡볶이 가게에서 간식을 먹으며 혜순이 말한다. 요즘 우리 딸이 자꾸 걱정한다고 해요. 엄마가 어디 나다니니까 불안하대요. 영호도 같은 고민이 있다. 우리 아들도 비슷해요. 괜히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말이에요. 혜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니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고. 영호는 잠깐 당황한다. 자신도 그런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영호가 용기를 내어 말한다.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거잖아요.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혜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친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혜순이 말한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호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답한다.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5장. 어느 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든다.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높게 나온다. 최근 혜순과 자주 나다니느라 약 먹는 것을 깜빡한 날이 몇 번 있었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간다. 의사는 크게 문제없다고 하지만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젊은 사람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이 마음에 걸린다. 그날 오후 혜순에게서 전화가 온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침울하다. 오늘 문화센터 못 갈 것 같아요.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영호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서로 무리하지 말자고 한다.
며칠 후 영호의 아들이 찾아온다. 아버지, 요즘 어디 자주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누군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모양이다. 문화센터에서 여자분이랑 자주 함께 다니신다던데. 아들의 걱정 섞인 잔소리가 시작된다. 아버지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괜히 무리해서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영호는 변명하려다가 입을 다문다. 혜순도 비슷한 상황이다. 딸이 부산에서 올라와 큰 소리를 쳤다고 한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을 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혜순은 전화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를 낸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만나지 못한다. 영호는 집에서 혼자 지내며 자꾸 생각한다. 정말 자신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혜순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도 사실이고. 혜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바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전화통화에서 혜순이 하는 말이 영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일주일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하다. 평소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꾸 주변을 의식하게 된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혜순의 말에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6장. 영호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한다. 자식들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자신의 마음도 소중하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연락한다. 얘기 좀 하자.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함께 온다. 영호는 정중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아빠도 아직 살고 싶다. 건강하게 즐겁게 살고 싶어. 아들은 처음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그 여자분과는 연인 사이가 아니다.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는 친구 사이야. 그런 친구도 있으면 안 되겠니? 영호의 진솔한 말에 며느리가 먼저 마음을 연다. 아버님 마음 이해해요.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손자가 갑자기 말한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영호는 잠깐 놀란다. 요즘에는 응, 행복해. 그럼 됐네요.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는다.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연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좋죠. 다만 건강만큼은 잘 챙기세요. 정기검진도 받으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영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그렇게 할게. 한편 혜순도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처음에는 딸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혜순이 차근차근 설명한다. 엄마는 아직 건강해. 그리고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나. 그분은 좋은 분이야. 딸이 조건을 제시한다. 그럼 한번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혜순은 망설이지만 결국 만남을 주선하기로 한다. 며칠 후 혜순의 딸과 사위가 서울로 올라온다. 카페에서 네 사람이 만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영호의 진중한 모습과 혜순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를 보고 딸의 마음이 누그러진다. 엄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지셨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영호의 말에 딸이 웃는다. 모신다는 표현보다는 서로 의지하며 지내주세요. 혜순은 딸의 변화한 모습에 눈물이 날 뻔한다. 집으로 돌아가며 혜순이 말한다. 가족들이 우리를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영호도 동감한다.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첫 번째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온다. 7장. 가족들의 이해를 얻은 후 영호와 혜순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진다. 더 이상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함께한다. 등산을 가기도 하고 박물관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한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걸으며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우리 이대로 계속 지낼까요? 혜순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본다. 사실 생각해봤어요. 혜순이 벤치에 앉으며 말한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지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영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굳이 그런 형식이 필요할까요? 영호의 말에 혜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노을이 지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우리 남은 날들을 서로 지켜주면 어떨까요? 영호가 조용히 말한다. 아플 때 돌봐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고 즐거울 때 같이 웃어주고. 동반자로 말이에요. 혜순이 영호의 손을 잡는다. 네, 동반자로요. 서로의 가족은 그대로 두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내는 거예요. 두 사람의 약속이 오고 가는 가을바람에 실려 퍼진다. 그럼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하나 구할까요? 혜순의 제안에 영호가 눈을 반짝인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로 독립적으로 지내면서도 언제든 만날 수 있게요. 텃밭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영호가 말한다. 상추도 기르고 토마토도 기르고.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해본 게 그리워요. 혜순이 웃는다.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같이 가꿔봐요. 공원을 나서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는다. 젊은 연인들처럼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마음이 전해진다. 우리 참 늦게 만났네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달이 떠오르는 저녁,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함께하는 내일을 그리고 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8장. 봄이 다시 찾아왔다. 영호와 혜수는 약속대로 작은 집 근처에 텃밭을 마련했다. 아직 서툴지만 함께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린다. 이 나이에 농사를 짓게 될 줄은 몰랐네요. 혜순이 웃으며 말한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재밌어요. 뭔가 살아있는 걸 키운다는 게. 영호가 상추씨를 조심스럽게 심으며 대답한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지만 표정은 밝다. 며칠 후 첫 새싹이 돋아난다. 우와, 진짜 났어요. 혜순이 어린아이처럼 신나한다. 우리가 심은 게 이렇게 자라다니. 영호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새싹을 바라본다.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찾아온다. 영호의 아들 가족과 혜순의 딸 가족이 함께 모여 텃밭 구경을 한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손자가 신기해한다. 응, 할머니랑 함께 키운 거야. 엄마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세요. 혜순의 딸이 진심으로 말한다. 그러게요. 아버님도 요즘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영호의 며느리도 맞장 붙인다. 저녁 준비를 함께 한다. 텃밭에서 따온 상추와 방울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고 혜순이 준비한 반찬들을 함께 먹는다. 식탁은 시끌벅적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운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도 다음에 농사 도와줄까요? 손자가 말한다. 그럼 여름에 오면 토마토도 많이 따갈 수 있을 거야. 영호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해가 질 무렵 가족들이 돌아가고 두 사람은 텃밭에 앉아 하루를 정리한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혜순이 노을을 바라보며 말한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고. 이런 게 진짜 가정이구나 싶어요. 맞아요. 우리 둘만 있을 때도 좋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참 좋네요. 영호가 대답한다. 처음엔 우리를 이상하게 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자주 놀러와요. 문득 혜순이 웃으며 말한다. 봄은 한 번뿐인 줄 알았는데 또 오는구나 싶어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게요. 우리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온 것 같아요. 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미래를 그린다. 내년에는 더 큰 텃밭을 만들어 볼 생각, 여행도 더 많이 다닐 생각,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도 배워볼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혜순이 조용히 말한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용기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서요. 영호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서로 의지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요. 집으로 들어가며 영호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일은 뭘 할까요? 혜순이 웃으며 답한다. 내일은 내일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분명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두 번째 봄은 이제 시작이다.